네, 안녕하세요. 김영민입니다. 이제 스파크를 다운받고 이제 스파크 쉘을 한번 실행시켜 봤는데요. 처음 이제 실행 시에 나오는 로그 메시지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모는 이제 로그 레벨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로그 레벨이 이제 1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이제 정보나 디버그 메시지보다 심각한 경고나 이제 에러 메시지만 로그로 출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네모는 스파크가 현재 플랫폼에 맞는 네이티브 하둡 라이브러리를 로드할 수 없음을 알리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이를 로드하지 않아도 스파크의 기능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 네모는 이제 스파크 웹 UI로 접속할 수 있는 URL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파크 웹 UI에 대해서는 뒤쪽 PPT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모는 이제 스파크 컨텍스트가 SC로, 그리고 스파크 세션이 스파크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뒤쪽에 나오는 그 마스터 이퀄 로컬, 그리고 안에 있는 가로 열고 별 가로 닫고는 이제 스파크가 로컬 모드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그 별 표시를 통해서 사용 가능한 모든 코어를 스파크가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제 스파크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이제 윈도우 기준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스파크에 로컬 호스트를 지정해 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나콘다를 다운로드 받고 본인 OS에 맞는 JDK를 설치해 줍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자바홈의 시스템 경로를 이제 JDK 다운받았던 곳으로 잡아주고, 하둡 에뮬레이터를 다운받아서 지금 PPT에 나와 있는 경로로 한번 저장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드폼의 시스템 경로를 아까 잡은 경로로 이렇게 잡아주고, 이제 스파크를 다운로드를 받아줍니다. 스파크 똑같이 다운받은 경로로 이제 경로를 또 잡아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패스 환경 변수에 지금 PPT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경로를 추가시켜주면 끝이 납니다. 자세한 방법은 지금 PPT 상단에 나와 있는 저 김태형 교수님 블로그를 참고하면은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밑에는 이제 파이스파크와 SQL, ML, ML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아나콘다에서는 쉘을 키고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입력하면 파이스파크가 다운로드되고, 네, CMD에서도 똑같이 pip install 파이스파크 저런 식으로 해주면은 파이스파크가 다운로드됩니다. 사실 이제 파이스파크로 이제 SQL, ML 라이브러리 같은 걸 사용하고 싶으면은 별도의 다운로드 없이 한 방에 자동으로 설치돼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밑에 참고사항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조 오성훈입니다. 일단 스파크 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아파치 스파크의 이제 대화형 쉘인데요. 이 대화형 쉘이 데이터 과학자, 엔지니어, 그리고 개발자들이 스파크의 기능을 탐색하고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제 이 쉘은 사용자가 즉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여 결과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대화형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제 스파크 쉘의 특징으로 이제 빠른 반응성이 있는데요. 이제 사용자는 즉시 코드를 실행하여서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실험 및 디버깅을 빠르게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제 대화형 환경이란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대화형 쉘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대화형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작업의 흐름을 끊지 않고 작업을 바로바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이제 풍부한 기능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대화형 쉘은 스파크의 모든 기능을 지원합니다. 사용자는 SQL 쿼리, 데이터 프레임 조작, 머신러닝 모델링 등 다양한 작업을 이 스파크 쉘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진을 보시면 위에 게 스칼라로 스파크 쉘을 실행한 것이고요. 터미널에서 간단하게 스파크 쉘을 입력하게 되면 스칼라로 스파크 쉘을 실행 가능합니다. 아래의 그림은 PyPI를 이용해서 PIP를 사용해서 파이스파크를 다운받은 상태고요. 터미널에서 파이스파크를 쳐서 스파크 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전 슬라이드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파이스파크로 스파크 쉘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은 cd 명령어를 활용해서 스파크 쉘이 있는 해당 파일로 이동해서 실행한 것이고요. LS로 파일 목록을 확인해 보면 스파크 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픈 스파크 쉘 명령어로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뭐 아래 방법도 똑같은 방법이고요. 이제 이 코드는 이제 var strings, 즉 스트링스랑 변수에 이제 readme.md 파일을 읽는 건데요. 뭐 파일 경로는 뭐 제 실제 파일이 다운받아져 있는 경로고, 뭐 그 다음 줄은 이제 데이터 객체 스트링을 생성 확인하는 거고, 이제 열 이름은 value, 데이터 유형은 스트링, 즉 문자열로 입력하는 것이고, 뭐 string.show라는 액션으로 첫 10개의 행을 출력하게 됩니다. 여기서 false는 뭐 줄을 자르지 말고 전부 출력하라는 뜻이고, 이제 여기 출력 결과가 readme.mg 파일의 상위 10열입니다. 그리고 아래 명령 string.count는 행 개수를 카운트하는 건데요. 바로 결과가 나오죠. long이 125, 그러니까 125 행이다. 예제랑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이게 스파크 버전이 달라서 행의 개수가 예제랑 다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 슬라이드랑 정확히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냥 명령어 형태만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똑같이 readme.mg 파일을 읽고 파일 경로는 뭐 제 실제 파일 경로로 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서는 false를 truncate는 false로 실행하게 됩니다. 뭐 똑같이 125 카운트 했을 때 125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간단히 정의하고 뭐 과정을 설명하는 PPT인데요. 스파크 어플리케이션은 실제 일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한 개의 스파크 어플리케이션에는 한 개의 스파이크 드라이버와 n개의 executor가 존재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사용자는 스파크 서밋을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제출하게 되고요. 스파크 드라이버 프로그램이 메인 함수를 실행시켜서 스파크 컨텍스트 혹은 스파크 세션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스파크 컨텍스트가 클러스터 매니저에 연결하여서 익스큐터를 할당받습니다. 뭐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스파크 컨텍스트가 잡을 태스크 단위로 분할하여서 익스큐터에게 전송하게 되고, 익스큐터는 태스크를 실행하고 결과를 저장합니다. 여기서 만약 클러스터 노드가 이상하다면 다른 익스큐터에게 태스크가 보내지고 다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라이버는 스파크 컨텍스트.stop을 하거나 메인이 종료되거나 이상이 날 경우 모든 익스큐터가 종료되고 클러스터 매니저가 클러스터 리소스를 해제하게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드라이버 프로세스와 다수의 익스큐터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버 프로세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클러스터 노드 중 하나에서 실행되며 메인 함수를 실행합니다. 이는 스파크 애플리케이션 정보의 유지 관리, 사용자 프로그램이나 입력에 대한 응답, 전반적인 익스큐트 프로세스의 작업과 관련된 분석, 벽포, 그리고 스케줄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익스큐터는 드라이버 프로세스가 할당된 작업을 수행 또는 진행 상황을 드라이버 노드에 보고합니다. 이에 더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작업들을 실행하여 드라이버에 그 결과를 되돌려주고, 각 익스큐터 안에 존재하는 블록 매니저라는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캐시하는 RDD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저장소를 제공하고, RDD가 익스큐터 내부에 직접 캐시되므로 단위 작업을 또한 같이 실행되기에 용이합니다. 이런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을 이끄는 스파크 세션이라고 불리는 드라이버 프로세스가 제어를 하고, 스파크 세션 인스턴스는 사용자가 정의한 처리 명령을 클러스터에서 실행합니다. 하나의 스파크 세션은 하나의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에 대응하고, 스파크 세션은 데이터 프레임을 서로 다른 익스큐터에 할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익스큐터와 드라이버는 단순한 프로세스이므로 같은 머신이나 서로 다른 머신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데드 노드란 다이렉티드 어사이클릭 그래프의 약자입니다. 즉, 방향 사이클이 없는 방향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어떤 특정 노드에서 시작하여 순회하고 다시 시작한 노드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스파크 실행 엔진에서 데이터 처리 작업의 흐름을 나타내고 최적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태그의 스케줄러 작업에는 IDD 변환 및 작업 시퀀스를 컴퓨터 클러스터에서 병렬로 실행할 수 있는 단계 및 작업에 태그로 변환하는 작업을 담당하는 게 태그 스케줄러 작업입니다. 태그 스케줄러의 기본 기능은 첫 번째 단계로 병렬로 실행할 수 있는 작업의 집합을 의미하고 두 번째 태스크, IDD의 단일 파티션에서 실행할 수 있는 단일 작업 단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속성은 IDD 간의 종속성에 따라 작업이 실행된 순서가 결정되는데 넓은 종속성과 좁은 종속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그 스케줄러 작업에는 태그 시각화, 최적화, 디버그 문제에 대해서 디버그 문제가 있습니다. 태그의 내결함성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은 RDD를 만드는 데 사용된 변환해 레코드인 계보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태그를 사용하여 대결함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노드 오류로 인해 IDD의 파티션이 손실되면 스파크는 계보를 사용하여 손실된 파티션을 다시 빌드할 수 있습니다. 노드가 실패하면 해당 노드에 저장된 RDD 파티션이 손실되고 스파크는 계보를 사용하여 손실된 파티션을 다시 계산합니다. 태그의 대결함성을 유지하는 메커니즘 두 가지는 첫 번째로 IDD의 지속성, 두 번째는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스파크에서 태그가 가지는 장점은 첫 번째로 효율적인 실행입니다. 태그를 사용하면 스파크에서 대규모 데이터 처리 작업을 병렬로 실행할 수 있는 더 작고 독립적인 작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적화입니다. 태그를 사용하면 스파크에서 파이프라이닝, 작업 순서 변경 및 불필요한 작업 정리와 같은 다양한 최적화를 수행하며 작업 실행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결함성입니다. 태그를 사용하면 스파크가 계보를 사용하여 작업 실행 중에 노드 오류로부터 복구하여 내결함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잡과 스테이지와 태스크에 대한 그림입니다. 첫 번째로 잡은 스파크 액션에 대한 응답으로 생성되는 여러 태스크들로 이루어진 병렬 연산이고, 스테이지는 종속성을 가진 다수의 태스크들의 모음이고, 태스크는 익스큐터에서 실행되는 가장 작은 실행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는 실제 데이터 처리를 담당합니다. 이거의 실행은 잡은 액션 연산에 의해서 스테이지는 스파크 엔진에 의해 태스크는 스테이지에 의해 실행됩니다. 구성 요소는 잡은 여러 개의 스테이지, 스테이지는 여러 개의 태스크, 태스크는 단일 머신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병렬화는 잡은 다수의 스테이지가 동시에 실행되는 병렬화가 이루어지고, 스테이지는 스테이지 내부의 태스크가 병렬화 이루어지며, 태스크는 각각의 태스크는 병렬화가 됩니다. 잡의 데이터 처리 단위는 전체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고, 스테이지는 논리적으로 관련된 연산 집합인 RDD, 를 의미하고 태스크는 IDD의 파티션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잡은 전체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고 스테이지는 중간 결과를 생성하고 다음 단계를 이어가고 태스크는 실제로 데이터 처리를 담당합니다. 잡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하자면 스파크 드라이버는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이상의 잡으로 변환하고 각 잡은 덱으로 변환됩니다. 태그에서의 각각 잡 노드들은 하나 이상의 스파크 스테이지에 해당합니다. 또한 스테이지는 연속하거나 병렬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작업을 기반으로 생성되며 일종의 물리적인 실행 계획을 담은 태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스크는 개별 CPU 코어에 할당되고 데이터의 개별 파티션을 가지고 작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6개 코어를 가진 익스큐터라면 16개 이상의 파티션을 갖는 16개 이상의 태스크를 할당받아 작업하게 됩니다. 잡의 운영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위의 그림처럼 JVM 스파크가 깔려있는 컴퓨터가 존재한다고 하면 클러스터 매니저가 중앙에서 노드들에게 잡에 진행될 공간을 제공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사전 준비 단계이고 잡이 만약 필터 조인 라이트라는 코드로 작성돼 있다 가정을 하면은 필터 위에 두 개로 나뉘고
셔플을 진행하여 2개의 블록이 더 세분화되어 12개로 나뉘게 됩니다. 라이트를 하게 되면 조인의 결과로 셔플되어 4개의 블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잡은 총 3개의 스테이지로 판단하여 3부분으로 나누 스테이지도 태스크 단위로 쪼개서 진행합니다. 익스큐터들에게 진행할 수 있도록 메모리를 할당하라고 했는데 바로 그 메모리가 그 할당 장소가 슬롯이고 이 슬롯 안에 태스크 단위로 쪼개놓은 거를 할당하여 연산을 진행합니다. 태스크로 구성이 됩니다. 잡은 액션에 대한 전체 실행 단위이고 스테이지는 작업을 논리적으로 분할한 단위이고 태스크는 스테이지 내에서 수행되는 최소 실행 단위입니다. 잡은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스테이지는 태스크로 태스크는 각각으로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잡의 목적은 전체 작업의 실행이 완료이고 스테이지는 데이터 처리 작업을 논리적으로 분할하여 성능을 최적화하는 게 목적이고 태스크는 물리적인 스파크 클러스터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결과를 생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잡과 대그와의 관계는 액션의 수행으로 원하는 아웃풋을 얻기 위한 전체 작업 단위이고 작업이 발생할 때까지 RDD 또는 데이터 프레임과 관련된 모든 변화는 단위 작업의 일부이고 모든 작업에 대해 대그 시각화가 이루어집니다. 스테이지와 대그와의 관계를 설명하자면 모든 파티션이 연속적으로 작업될 수 있는 단위이고 순서적으로 작업될 수 있는 단위이고 트랜스포메이션의 집합으로 볼 수 있는데 트랜스포메이션의 순차적인 연산이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단위가 바로 스테이지입니다. 작업 계획에 있는 계산 또는 연산자를 기반으로 정의되며 스파크 UI의 스테이지 보기에 대해서 스테이지와 관련된 모든 RDD 또는 데이터 프레임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태스크와 대그와의 관계는 각 스테이지에 있어서 하나의 파티션에서 수행되는 작업 단위를 태스크라 하고 각 파티션당 하나의 태스크가 시작되고 즉 하나의 스테이지는 하나 이상의 태스크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다음 스테이지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스테이지에서 병렬로 처리되는 모든 태스크들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후에 셔플과 넥스트 스테이지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를 작업 순서로 보자면은 액션이 되는 순간 태그가 생성되고 태그 스케줄러로 전송이 됩니다. 그럼 태그 스케줄러는 오퍼레이션의 스테이지로 나누고 이런 스테이지들이 태스크 스케줄러에게 전송되면은 클러스터 매니저에게 태스크를 전송하고 워커노드의 익스큐터가 태스크를 실행합니다. 그러면은 이 결과를 드라이버 프로그램에 전달하여 잡 스테이지 태스크가 태그와 스파크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파치 스파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작성한 스파크 코드의 작업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은 스파크의 클러스터 노드, 익스큐터에서 실행이 되고 여러 작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은 병렬 분산 처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스파크 드라이버는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의 제일 중요한 주요 제어자이고 여기서 스파크 세션이 형성되고 드라이버는 사용자의 코드를 실행하고 클러스터 노드에서 작업을 조정하기도 하면서 클러스터의 자원을 관리합니다. 또한 사용자와 클러스터 간의 통신을 담당해서 사용자가 작성한 코드를 분석하여 실행 계획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스파크 익스큐터는 실제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계산을 수행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스파크 드라이버의 지시에 따라 실행되기 때문에 클러스터의 각 노드에서 실행됩니다. 스파크 익스큐터는 이제 데이터를 읽고 쓰기도 하면서 사용자가 정의한 함수를 실행하고 데이터를 변환하거나 분석하게 됩니다. 대그는 옆에 그림에 나와 있는 형태로 되는데요. 대그는 스파크 작업의 실행 계획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제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이 한번 실행되면 사용자의 코드와 연산에 대한 의존성을 나타내는 대그가 생성됩니다. 이 대그는 작업들 간의 의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스파크가 병렬로 실행될 수 있는 최적의 실행 계획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제 태그는 작업 실행 순서와 각 작업이 어떤 데이터를 읽고 쓰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는 트랜스포메이션과 액션에 관해서 설명할 건데요. 트랜스포메이션과 액션이 무엇인지,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트랜스포메이션은 기본적으로 지연 평가가 기본이고요.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미 불변성을 가진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지 않고 하나의 스파크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으로 리턴하는 겁니다. 이제 트랜스폼 하지 않고 이제 즉시 계산되지 않고 그저 리니지 즉 계보에 기록되는 지연 연산을 하게 됩니다. 트랜스포메이션 함수의 예는 아래에 있고요. 그리고 액션은 즉시 평가인데요. 하나의 액션은 이제 모든 기록된 트랜스포메이션의 지연 연상을 발동시킵니다. 이제 하나의 쿼리 플랜 안에 어떤 것도 액션이 호출되기 전까지는 절대 실행되지 않습니다. 카운트, 테이크, 리듀스 이 정도가 되겠고요. 게으른 트랜스포메이션은 데이터 프레임을 리턴하는 함수이고 데이터 프레임 자체를 이제 변형해서 트랜스폼해서 리턴하는 함수이고 부지런한 액션은 밸류 즉 결과값을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스파크 자체는 지연 평가인데요.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쿼리 계획만 만들어서 실제 메모리에 올리지 않고 리니지 즉 계보를 덱으로써 기록하고 트랜스포메이션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제 액션이 호출될 때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인메모리에 올려서 액션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라면 쿼리 최적화가 있습니다. 쿼리 계획을 통해 최적화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연산을 줄였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실행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리니지에 기록하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일관성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지연 연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지연 연산을 통해서 데이터 처리 과정 중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장점이라면 장의 내구성이 있는데요. 이제 리니지를 통해서 데이터 처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바로 리니지를 참고함으로써 장의 복구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아래 책에 있는 예제를 보시면 스파크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모든 행을 이제 필터를 해서 데이터 프레임인 밸류 필터드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count라는 액션 함수가 나오기 전까진 아무런 결과를 리턴하지 않고 count라는 함수를 썼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이라는 값을 리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파크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조사하고 불변성의 의미를 요약해 볼 건데요. 일단 데이터 프레임은 2014년 스파크 1.0에서 RDD가 먼저 나왔고 여기서는 스파크 컨텍스트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스파크 1.3에서 2015년에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고 스파크 1.6, 2016년에 데이터셋이 나오게 되고 이 둘은 스파크 세션을 이용합니다. 결국 옆에 그림에서 보이시겠지만 데이터 프레임과 데이터셋은 합쳐져서 약간 혼용돼서 쓰이게 됩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 집중하자면 행과 열로 구성된 데이터 분산 컬렉션입니다. 이제 쉽게 말하자면 더 나은 최적화 기술을 가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화된 데이터 구조의 장점으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은 구조한 데이터를 다루기 쉽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데이터 구조이고요. 예를 들어서 스파크 사용자는 스파크 SQL을 통해 구조화된 데이터의 쿼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징으로는 갈비지 컬렉션 GC라고 하죠. GC 오버헤드가 감소합니다. 이제 RDD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지만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가 아닌 오프힙이라는 게 이제 갈비지 컬렉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디스크가 아닌 램의 영역입니다. 즉 인메모리죠. 인메모리 영역에 저장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GC의 오버헤드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이제 오버헤드라는 걸 간단히 알아보자면 어떤 작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부담, 예를 들어서 메모리 사용을 더 해야 된다든지 함수 호출 소요 시간 등이 오버헤드입니다. 그리고 다른 특징으로 직렬화 오버헤드 감소가 있는데요. 데이터 프레임은 오프힙 메모리를 사용한 직렬화를 통해서 오버헤드를 크게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유연성과 확장성 측면도 있는데 데이터 프레임은 CSV, 카산드라 등을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직접 지원합니다.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를 통한 효율성이 매우 크죠. 다양한 데이터 형태를 처리하기 때문에 한 화면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 API에서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는
오른쪽 위 그림과 같이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고요. 데이터 프레임의 불변성에 대해 알아보자면 스파크 데이터 프레임의 불변성은 데이터의 변경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는 생성된 데이터 프레임이나 그 내부의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것은 데이터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게 되며 병렬 처리 및 분산 환경에서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제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스파크는 최적화를 수행하고 복잡한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분별성은 분산 시스템의 신뢰성과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해당 그림의 전체 실행 과정은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셋, SQL을 이용하여 코드를 작성하고 사용자 코드를 unresolved logical 플랜으로 변환하며 코드 유효성 및 컬럼 존재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코드라면 스파크가 논리적 실행 계획으로 변환하고 스파크는 논리적 실행 계획을 물리적 실행 계획으로 변환하며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최적화를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클러스터에서 물리적 실행 계획을 실행 후 결과에 반환합니다. 여기서 논리적 실행 계획의 과정은 사용자가 코드를 입력하면 unresolved logical 플랜이 되고 그게 스파크 분석기가 컬럼과 테이블을 검증하기 위해 카탈로그를 활용하고 검증 결과는 카탈리스트 옵티마이저로 전달되어 최적화가 됩니다. 물리적 실행 계획의 과정은 다양한 물리적 실행 전략을 생성하고 비용 모델을 이용해 비교한 후 최적의 전략을 선택하고 물리적 실행 계획을 일련의 RDD와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변환하면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셋, SQL로 정의된 쿼리를 RDD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컴파일하는 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서 라지 이밸류에이션, 레이지 이밸류에이션, 트랜스포메이션 명령이 내려지면 스파크는 즉시 데이터를 수정하지 않고 원천 데이터에 적용할 트랜스포메이션의 논리적 실행 계획을 생성하는 지연 연산을 의미합니다. 로지컬 플랜이란 사용자의 코드 또는 쿼리를 데이터 처리 작업으로 변환하는 추상적인 표현이고, 피지컬 플랜은 논리적 실행 계획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안녕하세요. 물리적인 실행 김영훈입니다. 계획으로 변환하는 이번에는 단계를 좁은 의미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좁은 트랜스포메이션은 부모의 RDD의 각 파티션이 자식 RDD의 최대 하나의 파티션에 의해 사용되는 것으로 각 자식 파티션은 하나의 부모 파티션에만 종속되거나 디자인 시점에 알게 된 부모 파티션들 중에서 알려진 일부에만 종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 시점이란 사용자가 코드를 작성할 때 인식한 파티션 구조를 의미합니다. 좁은 트랜스포메이션은 파티션 간의 데이터 이동, 즉 셔플링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기에 하나의 스테이지 안에서 연산을 진행합니다. 좁은 트랜스포메이션의 예시로는 맵, 코어레스, 맵밸류, 집, 유연과 같은 함수가 있고 이미 동일한 파티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두 데이터셋에서 일어나는 조인 연산도 좁은 트랜스포메이션에 포함됩니다. 이번에는 트랜스포메이션 중 넓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랜스포메이션이란 실제 새로운 RDD를 메모리에 저장하기 전에 쿼리 플랜만 세워서 기존 RDD에서 새로운 RDD를 생성하는 진연 연산입니다. 즉 실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 데이터 구조를 저장하기 전 불필요한 연산을 줄여서 스파크의 연산 쿼리를 최적화하고 메모리나 디스크 스토리지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트랜스포메이션 연산을 하게 됩니다. 좁은 트랜스포메이션과의 차이점은 좁은 트랜스포메이션은 하나의 연산이 수행될 때 데이터가 하나의 노드에 바로 있을 때 수행되는 것이라면 넓은 트랜스포메이션은 연산 처리될 데이터들이 여러 노드에 흩어져 있는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이 넓은 트랜스포메이션의 예시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드바이가 있는데 이는 데이터를 특정 컬럼의 값에 따라 오름 차순 또는 내림 차순으로 정렬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룹바이는 지정된 컬럼의 값, 스키마의 값에 기반해서 데이터를 그룹하게 됩니다. 넓은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트랜스포메이션 과정 중에 다른 파티션에 있는 데이터들을 재분배해야 하기 때문에 셔플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정리하자면 넓은 트랜스포메이션은 다른 파티션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변경된 내용을 가진 새로운 RDD를 생성하는 지연 연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룹 바이나 올더 바이를 제외한 다른 넓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섹션, 이는 두 RDD 값 중 교집합을 추출해내는 것이고요. 디스팅트는 중복된 값을 제거하는 연산입니다. 리듀스 바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자면 키값상으로 구성된 데이터 구조에서 같은 키를 가진 값들을 리듀스 함수를 이용하여 다른 파티션에 있던 데이터들도 읽어들여서 하나의 키값으로 집계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애플 1, 바나나 1, 애플 1, 바나나 1, 코코넛 1이 있는데요. 이 리듀스 바이를 사용하면 애플 2, 네, 바나나 2, 이번에는 스파크 코코넛 UI 2로 사이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집계됨을 알 하겠습니다. 수 있습니다. 스파크 UI 사이트는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의 성능과 리소스 사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웹 인터페이스로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동안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잡스는 실행된 작업의 목록과 각 작업 상태를 알 수 있고, 스테이지스는 작업을 구성하는 스테이지 목록과 스테이지 단위의 실행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스토리지는 스파크가 사용하는 RDDS의 목록, 저장 위치, 메모리와 디스크의 사용량을 제공하여 데이터의 저장 상태와 메모리 사용 효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nvironment는 애플리케이션 실행 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Executors는 executor의 목록과 실행된 작업의 수, 그리고 리소스 사용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QL과 스트리밍은 각각 SQL 쿼리에 대한 실행 정보와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번에는 스파크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사이트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파크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개념으로서 스파크 웹 UI로서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상태를 시각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하는 사이트입니다. 또한 스파크 내부의 작업에 대한 디버깅과 검사 도구로서 현미경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왜 스파크 웹 UI를 사용해야 할까요? 먼저 성능 모니터링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파크 웹 UI는 실행 중인 작업의 성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또한 문제 진단 및 해결, 리소스 사용 최적화, 작업의 흐름을 이해하기가 쉽게 해줍니다. 오류 발생 시 웹 UI는 실행 중인 작업의 로그와 오류 메시지를 제공하여 문제의 원인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CPU 등과 같은 리소스 사용 정보를 확인 가능하게 해줍니다. 또한 작업의 각 잡과 스테이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복잡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이해하고 애플리케이션의 로직을 분석을 보다 네, 시각적으로 안녕하세요.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MMM 개수를 집계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mmCount라는 파이썬 파일이랑 MMN 데이터셋이라는 그 CSV 파일을 저 아나콘다 안에 있는 스크립트 이 폴더 안에다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mmCount의 내용은 책에 나와 있는 거와 유사하긴 한데, 전 여기에 스파크 컨텍스트 셋 로그 레벨을 1으로 설정해가지고 이따 실행할 때 나오는 조금 필요 없는 로그들을 안 나오게끔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MMN 데이터셋은 10만 개의 데이터인데, 그거는 책에 나와 있는 GitHub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이거를 실행해 볼 건데, 일단 아나콘다 쉘에 들어가서 저는 여기 mm 카운트랑 데이터셋을 둘 다 여기 스크립트 파일 안에 넣어놔가지고 일단 체인지 디렉토리를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파크 서밋 그리고 mm 카운트 파일이랑 데이터셋.csv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파이썬 파일이나 CSV 파일이 다른 곳에 있다고 하면은 여기 중간중간에 경로를 집어 넣으시면은 실행이 될 겁니다.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쭉 보시면은 이제 책에 나온 것 같이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이제 정돈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출력값은 책이랑 똑같이 나옵니다.